배웠어? 판구조론이야. 그럼 이제 판구조론이 뭐냐라는 거지. 그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판구조론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게? 우리는 대륙. 뭘 배웠어? 이동. 설을 배웠어. 너는 대륙 이동설이 뭐야? 베게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 베게너라는 사람이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라는 거. 베게너가 뭐라 했어?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했었어. 알겠니? 그리고 이 대륙이 찢어져서 갈라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지금 몇 개의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대륙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야. 그럼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게너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뭐 했어? 많이 제시했어. 알겠니? 아프리카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해안선이 일치해. 지도를 찢어서 붙여보면. 알겠니? 그 다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석의 일치 또는 서로 다른 대륙의 지층 분포의 연속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대륙 이동설을 인정받기는 조금 힘들었어. 사람들이 대륙 이동설을 인정하지 않아. 왜 인정을 해주지 않았냐면 대륙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엄청난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지.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움직이려면. 근데 대륙이 요만한 것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규모의 땅덩어리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베게너한테 묻는 거야. 야, 그 땅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왔어? 그게 베게너가 뭐라 그래? 잘 모르겠는데. 그 힘을 모르는 거야. 힘을. 그래서 그 힘을 찾기 위해서 베게너가 막 노력하다가 남극의 어느 대륙에 남극의 어디론가 들어가서 안 나와 지금까지. 알겠니? 그래서 베게너는 실종 상태야. 알겠니? 실종된 지는 약 100년 지났어. 알겠니? 그러니까 와, 땅은 움직인 건 같아.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왔어? 그걸 모르겠지. 그래서 베게너의 실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쌤 봐야 되는데 이 대륙 이동설을 발전시키는 거야. 이 대륙 이동설이 발전되고 발전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판구조론이야. 판구조론이야. 판구조론. 됐니? 판구조론이 뭐야 그러면? 대륙 이동설에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야? 힘을 설명하고 싶은 설이야. 땅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동했는가? 땅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야?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땅이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층의 층상 구조를 다시 한번 나와. 됐니? 태연아, 떨지 마라. 됐니? 선생님이 굉장히 인자해. 내가 너를 패거나 그러지 않잖아. 알겠니? 얘가 너무 인자하잖아. 그지? 앞에서 너무 떨고 있어. 괜찮아. 됐니? 많이 안 때릴게. 괜찮아. 됐니? 자, 다시 갑니다. 우리는 직권에서 지층의 층상 구조를 배웠어. 맨 처음 맨 위에 있는 거 있지? 됐니? 맨 위에 있는 거 뭐라고 배웠어? 지각. 지각 밑을 뭐라고 배웠어? 멘틀. 멘틀 밑을 뭐라고 배웠어? 외핵. 외핵 밑을 뭐라고 배웠어? 내핵. 이렇게 배웠지. 이걸 뭐라 그래? 직권의 층상 구조라 그래. 그럼 판구조론에서는 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각 플러스 멘틀의 좀 상부 요만큼.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이 두께 약 100km 정도. 100km 정도. 얘를 우린 뭐라 그래? 이걸 판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판. 잘 따라와야 돼. 책에 없어서. 그리고 이 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이걸 딱딱한 층이다 그래서 이걸 암석권 그런 거야. 이걸 판이라 그러고 이 판은 지각 두께 플러스 멘틀의 상부를 포함해서 얘를 100km 정도 되고 이 100km를 우리 뭐라 그래? 암석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판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리고 요 암석권 밑으로 한 300km 정도 돼. 그럼 지각으로부터는 한 400km 정도 되겠네. 요 두께 한 300km 정도 되는 거야. 됐니? 이걸 뭐라 그럴까? 그럼 여기를 멘틀의 상부, 그게 상부 멘틀이라 그래.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연약권 그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가 연약권이 돼. 여기가 연약권인 거야. 됐니? 여기가 연약해. 매우 여기가 연약하다고. 연약이라는 단어 알겠어? 말캉말캉하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 판 구조로는 어떻게 나누는 거야? 판과 또는 암석권과 뭘로 나누는 거야? 연약권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다시 판 구조로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대륙에 이동하는 힘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이동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층의 구조를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누는 거야. 잘 따라와야 돼. 그럼 연약권이 뭐냐라는 거지. 이 연약권은 잘 봐. 지금부터 아까 했던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연약권에 우라늄이 많이 분포해. 우라늄의 분포야. 우라늄은 방사선 동위 원소로 매우 지구상에 있는 불안정한 원소야. 아주 불안정한 원소라고. 근데 이 아주 불안정한 원소인 이 우라늄이 자연계에서 얘가 스스로 붕괴라는 게 돼. 스스로 붕괴돼. 깨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어떠한 다른 원소인 납이라든가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다른 원소로 변해가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라늄이 붕괴돼서 납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양의 뭐가 발생해? 그래, 에너지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해. 됐니? 이거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건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땅 속에서는 우라늄이 붕괴됨으로 해서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 열을 약 환산을 조금만 해보면 이 우라늄 몇 그램만 있으면 1g만 있으면 석탄 있지, 석탄 100톤을 일시에 태운 열의 양과 맞먹어. 석탄 100톤을 일시에 태울 때 나오는 열과 맞먹는 열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연약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연약권에 뭐가 공급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열이 공급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 여기에 열이 발생하면 잘 봐. 요 암석권에는 열이 있어 없어? 암석권에는 열이 없지. 그럼 여기는 매우 고온이지. 얘는 매우 저온이지. 얘에 비해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열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 열대류라는 거 여러분들 형편이 어렵지만 라면은 끓여 먹어봤지? 라면 끓여본다. 라면을 끓여보면 잘 봐. 여기에 물이 있지. 그리고 여기를 가열하는 거야. 여기를 가열하는 거야. 그럼 어디가 뜨거워? 이 아래쪽이 훨씬 더 고온이겠지. 여기가 뜨거운 거야. 여기가 뜨겁겠지. 여기 있는 물이 뜨겁겠지. 그럼 물이 뜨거우면 어떻게? 뜨거운 물은 그렇지.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돼? 올라오는 거야. 그럼 위에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겠지. 그럼 얘보다 이 물이 어때? 밀도가 커. 차가운 물은 됐니? 부피가 작지. 밀도가 크지. 그럼 이 찬물은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이면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은 아래로, 아래에 있는 물은 위로 이 물이 계속 순환되는 거야. 이걸 열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게 어디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야.
어디서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각 속에서도 일어나. 땅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땅 속에 어디에서? 연약권에서 열이 공급돼. 잘 봐. 그럼 여기가 고온이겠지. 위에가 저온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열 대류가 일어나서 결국에 이 딱딱한 암석권이 열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열 대류가 일어나면 결국엔 얘가 찢어져 버릴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덩어리는 열 대류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이 땅덩어리는 이동하고 이 땅덩어리는 열 대류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해서 아까는 같은 암석권이었는데 또는 같은 대륙이었는데 같은 대륙이 찢어져 버릴 거다. 그래서 이 대륙과 이 대륙 사이가 점점 뭐해질 거다라는 거야? 멀어졌을 거다. 대륙 이동의 힘을 설명한 학설을 우린 뭐라 그래?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판구조론의 시작 역사야. 잘 들어야 돼. 알겠니? 판구조론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구조론 또는 이 땅덩어리가 움직임으로 해서 조금 이따 할 거야. 지진과 화산이 발생할 거거든. 그럼 지진과 화산은 에너지원이 바로 뭐야? 우라늄의 붕괴열이야. 지진과 화산은 에너지원이 뭐라고? 우라늄의 붕괴열이야. 그럼 이 우라늄의 붕괴열은 태양에너지와 관련이 있어 없어? 태양에너지와 관련이 없다고. 알겠니? 태양에너지와 관련이 없다고. 태양에너지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태양에너지랑 관련이 없다고. 알겠니? 별로 그렇게 긴 다리도 아닌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판구조론 이해 갔어?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판구조론. 판구조론 갑니다. 판구조론 갑니다. 여기에 판구조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보자. 판구조론에 의해서 보면 됐니? 지각을 어이고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다음에 이걸 멘틀. 근데 판은 지각 플러스 상부암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지각의 두께 봐. 지각과 상부 멘트 일부를 포함해서 약 100kg 매우 단단한 분을 암석권이라고 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판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이따 할 거야.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 현재. 이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연약권 갑니다.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 약 100에서 300km 정도. 즉 전체는 그럼 400이겠지. 100에서 400km 정도. 두께가 300km 정도 되니까 준비 킬로미터. 여기 있네.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 부분 용융이라는 건 뭐야? 녹아서 말캉말캉 돼 있다는 거지. 일정하게 말캉말캉 된 건 아니라 어디는 많이 말캉되고 어디는 어때? 좀 딱딱하고. 우라늄이 많이 붕괴되는 곳은 많이 용융돼 있을 거고 우라늄의 붕괴가 안 일어나는 곳은 딱딱할 거고. 이해됐니? 그래서 연약권은 멘틀이 부분 용융돼 있고 유동성이 있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 아까 멘틀의 대류 했다는 거지. 고온의 열은 올라오고 저온의 열은 내려가고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 어디서? 연약권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간다. 우린 저번에 이거 외웠지. 그래서 판을 구별하면 다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눌 수도 있어. 됐니? 자 이걸 다시 나눠볼게. 됐니? 왜냐하면 해양판과 대륙판의 두께가 달라. 해양판은 이렇게 생겼고 대륙판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바다야. 이게 바다. 그럼 바닷속에 있는 해양판. 이게 바닷속에 있는 해양판이야. 됐니?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육지야. 이게 육지네. 육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대륙판. 그럼 대륙판의 두께는 이만한 거예요. 해양판의 두께는 5km밖에 안 돼. 평균 두께가 해양판의 두께는 평균 두께가 5km밖에 안 돼. 근데 대륙판의 두께는 평균 두께가 35km 이내. 야, 누가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 해양판이 두꺼워? 대륙판이. 뭐보다? 해양판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거야.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거다. 근데 이따가 나올 거야. 밀도 누가 더 커? 해양판이 밀도는 훨씬 더 커. 이 때문에 나타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배웠듯이 됐니? 해양판은 뭘로 돼 있어? 현무암질로 돼 있어.
그러니까 왜 밀도가 크냐? 그러면 현무암으로 돼 있으니까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죠? 왜 밀도가 작아요? 화강 암질로 돼 있어요. 현무암 무슨 색깔의 암질이라 그랬어? 검은 색깔의 암질이라 그랬어. 화강암 무슨 색깔의 암질이라 그랬어? 화강암 하얀 색깔이야. 돌멩이인데 하얗게 희끗희끗하단 말이야. 건축의 외장재로 사용하잖아. 알겠어요? 흰 돌멩이야. 됐습니까? 지금 뭐 배우는 거야? 판구조론 배우고 있단다.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에서 이제 끝장이야.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책은 결론만 나와 있어서 됐어요? 이거 다 결론이야. 우리는 결론을 과정 배운 다음에 내가 결론 설명해 줄 거야. 다 결론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중에 판의 경계 이런 거. 얘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라늄이 짱 많이 붕괴됐나 보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고온이겠죠? 근데 여기는 물질이 막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배우러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걸 배우러 갈 거야. 판의 이동의 원동력, 멘틀의 대류. 이걸 배우러 갈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얘가 결론이야. 과정은 없이 결론만 나와 있어서 우리 지금 과정을 배우러 가는데 그 과정 배우는 속에서 암기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야, 없어져라. 됐어? 간열 더워? 에어컨 안 틀어져 있나?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다고. 우리 간열을 덥게 했단 말이야. 더워 보이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춥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21도. 그러니 온도는 21도. 바람은 최강. 알겠어요? 조금 있으면 바로 춥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추운 사람, 더운 사람, 추운 사람은 얘기하세요. 학원에 담요 있어? 알겠니? 짱짱한 담요도 있어. 알겠어? 더 추우면 얘기하세요. 학원에 손난로도 있어요. 알겠니? 손난로 다 돼 있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추우면 얘기하면 선생님 난로까지 또 전기 난로도 있어. 발주는 거 다 갖다 줄 테니까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판구조론 배우고 있는 거야. 판구조론은 뭘 설명하는 거지? 대륙이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는 거지. 자, 판구조론의 시작은 어디서야? 바다에서야. 왜 바다에서 출발이냐면 해양판은 좀 얇아. 대륙판은 두꺼워서 됐니? 지하에서 열 전달이 해양판부터 출발이야. 이게 바다야. 그러면 얘가 해양판이고 두께는 약 5km 정도 돼. 그럼 여기가 바다라고. 바다. 됐어요?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양판이니까 해양판 밑에는 뭐 있겠어? 판 밑에는 연약권이 있겠죠? 됐니? 간열. 그 연약권 밑에는 엄청난 양의 뭐가 발생해?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붕괴되고 있겠죠? 근데 우라늄의 붕괴가 어때야 돼? 일정하진 않겠죠? 어딘가 더 많은 열이 축적되는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요 부분에 우라늄이 훨씬 더 많이 돼서 이 바다 여기가 엄청나게 고온이 우라늄이 붕괴돼서 이거 엄청난 고온이야. 시간이 지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뭐 10년, 100년, 1000년 갖고는 말도 안 돼. 알겠니? 주로 억년 단위야. 1억 년, 2억 년,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의 시간이 지나는 거야. 수억 년의 시간이 거치면서 여기에 뭐가 쌓여? 열이 쌓이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다. 외워라. 어떤 일이 돼? 열 대류가 일어나서 이 고온의 물질이 어떻게 돼? 그래,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야. 됐니?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에 이 해양판이, 바닷속에 있는 이 해양판이 어떻게 돼?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요 물질이 여기서 치고 올라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시작이야. 아주 중요해. 이름 외워야 돼. 그래서 바다에서 얘가 터졌지. 그래서 이의 이름이 한자를 써서 바다 해자를 쓰는 거야.
됐니? 바다 해자를 써서.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솟았어? 봉오리가 솟았지. 그래서 한자로 봉오리를 뭐라 불러? 령 그래. 그래서 한계령 대관령 그렇게 됐니? 그래서 바다에 봉오리가 솟았다. 그래서 해령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해령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판구조론의 시작점 우린 그걸 뭐라 그래? 해령이라 그래. 판구조론의 시작이 바로 뭐야? 해령이야. 해령. 해령에서 뭐가 일어나? 우라늄이 붕괴되는 열에 의해서 여기 있던 물질이 또는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뽕 하고 솟는 거야. 뽕 하고 솟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어마무시한 고온의 물질이 올라온 거지. 엄청난 고온의 물질이 올라온 거지. 됐니?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 그러면 되겠어? 화산 그러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누구야? 화산인가? 화산이 솟은 거야. 빵하고 화산. 됐니? 두 번째, 화산과 더불어 이 땅덩어리가 찢어지지. 이 땅이 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땅이야. 고체지. 근데 어떻게 돼? 찢어지는 거지. 그럼 찢어지면 뭐가 발생하는가? 찢어지면 그래, 진동, 소리. 그 진동을 우리 뭐라 불러? 지진. 그렇지. 얘가 찢어지면서 이 땅이 흔들리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지진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게 화산과 뭐야? 지진이야. 지진. 아주 기본적인 현상이야. 그래서 지각 변동은 우리가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지각 변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판구조론. 즉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과 화산. 그래서 지진과 화산의 에너지원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라늄의 붕괴열. 그 우라늄의 붕괴열을 뭐라 그랬어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끝장이야. 뭐가 끝장인지 봐. 아까 이 그림에서 얘네들은 붙어 있었지. 근데 봐봐. 이쪽의 해양판하고 이쪽의 해양판하고 어떻게 되냐면 힘을 다르게 받아. 왜? 아까 여기 있는 애들이 뜨거우니까 얘는 올라온지. 올라온 다음에 얘는 어디로 밀려? 너희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땅덩어리는 올라왔지. 어디로 밀려? 얘는 왼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새끼가 땅 속에서 하나의 땅덩어리였는데 얘가 치고 올라와서 터져서 갈라졌지. 갈라진 다음에는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반대로 해서 서로 당기지. 서로 당기는 힘을 물리학이나 과학에서 뭐라 불러? 서로 당기는 힘을. 서로 당기는 걸 뭐라 불러? 우리 똑똑한 태연이한테 얘기해 물어보자. 서로 당기는 힘을 뭐라 그래? 장력이라 불러. 알겠니?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을 여기서 무슨 힘이 생겨? 얘는 이쪽으로 힘이 생기고 얘는 이쪽으로 힘이 생기니까 서로 당기는 힘. 이쪽에서는 장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야. 장력. 알겠니? 과학에서 서로 미는 힘을 듣니? 이건 횡압력이라 그래. 땡기는 걸 장력이라 그래. 장력. 그래서 해령에서는 듣니? 지진과 화산을 볼 수 있고 장력이라는 힘을 볼 수 있어. 이건 조금 내용이야. 고1 건 안 나오는데 됐니? 땅이 갈라져서 끊어졌지. 그럼 장력 때문에 끊어지면 땅이 끊어진 걸 뭐라 그래? 우리가 단층이라 그러거든. 됐니? 그래서 땡기는 힘일 때는 우리가 무슨 장력에서는 어떤 단층을 볼 수 있어? 혹시 정단층을 볼 수 있어. 됐니?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지 고1 때는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써놓긴 할게. 그래서 여기서 정단층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해령에서 단층이 발생했다. 그럼 무슨 단층이 발생한다 그래? 정단층이 발생했어.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야. 해령이 워낙 중요하니까 얘가 판의 이동의 시작점이란 말이야. 판의 시작. 얘가 판이 시작되는 거야. 판의 시작, 판의 생성 그럼 뭐야? 해령. 판의 시작, 판의 생성 그럼 뭐야? 해령. 해령이 스타트란 말이야. 판의 생성, 판의 시작. 그럼 누구? 해령. 자, 간다. 해령 계속 가. 해령에서 볼 수 있는 건 화산, 지진, 장력, 정단층 이런 걸 해령에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안에 있는 물질들 있지.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은 뭐라 그래?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이지. 그 내부 구성 물질이 어떻게 해야 돼? 어때? 계속해서 올라와서 요 해령 위에 어떻게 돼? 여기에 쌓여. 여기에 쌓여서 이제 어때? 여기 있을 때는 아주 고온의 물질일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와서 식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해령 주변에서 식어서 된 요 물질들 있지. 요 물질들을 우리 뭐라 그럴까? 지구 내부 구성 물질. 이걸 뭐라 그래? 퇴적물이라 그래. 이 안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쌓여 있겠지.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겠지. 여기에 쌓여 있는 물질을 뭐라 그래? 지구 내부 구성 물질이었지. 최소한 지구 땅 속에 막 수백 킬로석, 요 수백 킬로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올라와서 쌓인 거지. 지구 내부 구성 물질. 이게 쌓여서 굳었단 말이야. 얘네들을 우리 뭐라 할까? 퇴적물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간다. 여기에 있는 퇴적물. 여기에 있는 퇴적물. 즉 A하고 B의 차이점은 뭐야? 해령으로부터 가까워 멀어. 그래, 누가? B가. 그러면 퇴적물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게? 다시 한번 해볼게. 저 A하고 B하고 퇴적물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게? 한번 물어볼게. 해령에서부터 멀어진 A하고 B가 있어. 그지? 됐니? 퇴적물의 나이는 누가 더 많게? 이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이고 얘는 태어나서 멀리 왔네. 알겠니? 됐어? 다시 얘는 여기 있다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고 이 새끼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지. 됐니?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하고 태어나서 졸라 오래 산 놈하고 나이는 누가 더 많게? 그래. 뼈 훨씬 더 많겠지 뭘. 그래서 퇴적물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어. 그럼 퇴적물의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여기 있던 퇴적물은 여기 올라와 있고 여기 있던 퇴적물들은 여기 있겠지. 그럼 봐라. 요 A하고 이 A'이라고 할게. A하고 A'하고 나이가 어떨 것 같아? 그거 비슷하겠지 뭐. 됐니? 그럼 얘가 B가 여기 있으면 얘는 B'은 여기다 둘게. 됐니? 그러면 B하고 B'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 비슷하겠지 뭘. 그래서 우린 이렇게 묻는 거야. 해령에서 특징은. 해령을 축으로 해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데 멀어질수록 나이가 뭐야? 대칭을 이룬다 그러는 거야. 됐니?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여기 책에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해령이고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 X축을 거리라고 둔 거야. X축이 거리야. 여기가 해령이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이게 나이야. 근데 대칭을 이루니까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이쪽에서도 어이야 대칭이 빗나갔다. 이쪽에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돼?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퇴적물의 나이는 좀 많아지는 편이야. 알겠어요? 하나 더 있어. 퇴적물의 두께는 누가 더 두껍게? 됐니? 퇴적물의 두께는 누가 더 두껍게? 이것도 B가 더 두꺼운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더 두껍잖아요. 이건 퇴적물이 아니야. 이건 땅이 확 솟아서 뭐가 발생한 거야? 봉우리가 솟은 거지. 봉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 내가 얘를 두고 이렇게 해서 얘를 찍어서 빡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종이 봉우리가 솟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두껍게 그렸잖아요. 이거요. 이건 퇴적물이 아니야. 됐니? 봉우리. 여기서 구성했던 물질이 봉우리가 솟은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퇴적물의 두께가 여기서 더 두껍게 그려져야 돼. 알겠니?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도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돼? 두껍게 그려져. 알겠니? 다 했어 이제. 해령의 특징 뭐야? 그렇지. 해령 해상 뭐야? 됐니? 해양판에서 어떻게 해서? 솟아서 만들어졌어. 알겠니? 거기서 뭐 볼 수 있어? 지진과 화산을 볼 수 있어.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어떻게 돼? 해령을 축으로 해서 두께와 나이가 증가해. 멀어질수록. 알겠니? 자, 계속 조금만 더 간다. 그리고 요 단면 있지. 여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여기에서 요 가운데가 있겠지. 요 가운데 이름이 되게 중요해. 여기를 뭐라고 불러?
열곡이라 그래. 여기는 바다잖아. 지금 바다지. 바다인데 이 계곡은 어떻게 돼? 여기서 보면 아까 땅이 솟아서 이렇게 된 거, 땅이 솟아서 여기 된 거, 이게 바닷속이 굉장히 뜨겁겠지. 그래서 이 계곡을 뭐라 그래? 엄청나게 뜨거워. 열이 나오는 계곡이다. 그래서 저기를 뭐라 불러? 열곡이라 불러. 그래서 해령에 있는 계곡을 우리 뭐라 그래? 열곡이라 부르는 거야. 이게 해령입니다. 됐어요? 해령엔 참 이름이 많아. 또 계속 간다. 해령 가는 거야. 해령. 해령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이고 태연아, 뭐가 제일 중요해? 해령이 제일 중요해. 왜 심란하냐? 수령이 내가 심란한데? 됐니? 오늘 우리 카우스 쇼 한번 볼래? 카우스 선생님 가끔 하는 쇼가 있는데 태연이 싸대기 까기 뭐 이런 거. 괜찮겠지 그 쇼? 괜찮겠지? 졸립지 지금? 혹시 이런 거 봤어? 남학생 싸대기 맞는 거? 그럼 잠이 바로 깨겠지? 그래 준비해. 바쁘니까 빨리 갈게. 됐어요?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네. 뭐 이런 거. 아 이런 게 신기해? 아, 왜 이런 거 신기해? 선생님 눈 감고도 잡아. 선생님 눈 감고 잘 잡지? 눈 감고 이런 거 왜 눈 뜨고 잡아? 눈 감고 잡고. 선생님 뒤로도 잡지? 내가 보여줬지 뒤로 잡는 거. 우와! 일부러 떨어뜨린 거야? 내가 졸릴까봐. 알겠니? 이런 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리는 왜 태연이 그냥 뒤로 잡고 던져서 왼손으로도 잡고 뭐 이런 건 뭐 됐니? 눈 감고 잡는 것도 됐니? 또 태연이는 감흥이 없다. 그냥 수업하자. 감흥도 없고 내가 뭐 이런 애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리액션이 좋은 애가 앞으로 앉자. 알겠니? 얘는 뒤로 보내라. 알겠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겠니? 자, 가자. 해령이었습니다. 자, 해령은 이름이 또 많아. 해령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발산경계라 그래. 이름이 해령의 다른 표현을 뭐라 그래? 발산경계라 그래. 그래서 다음 중 발산경계는 그럼 누구야? 해령인 거야. 야, 해령은 이름이 왜 발산경계겠니? 그래, 경계. 근데 왜 발산경계냐고. 발산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바로 마이야! 이게 발산하냐? 됐니? 태훈이 오늘 내 성질 발산되는 거 한번 볼래? 태훈아, 내 성질 발산되는 거 한번 볼래? 확 그냥 아우! 알겠니? 그 발산경이야. 여기 있는 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열이 차고 찼어 발산된 거잖아. 그래서 해령의 다른 표현이 뭐야? 발산경계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령은 어떻게 돼? 발산돼서 양쪽으로 뭐 되어 가는 거야? 확장되어 가는 거야. 됐니? 지금 나 뭐 설명하려고 그래? 대륙이동설의 힘. 즉 바로 뭐야? 이 땅덩어리야. 그럼 이 땅덩어리는 가운데 열곡을 축으로 얘는 멀어질 거 아니야. 얘도 멀어지는 거야. 바닷속에서 땅이 멀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대륙이 만약에 그림을 확장돼서 그리자. 이렇게 해서 이 대륙이 있고 이게 바다야. 그럼 여기는 A라는 대륙하고 얘는 B라는 대륙이 있었겠네. 그럼 여기에 지금 바다가 있는 거지. 됐니? 그럼 시간이 지나면 A 대륙과 B 대륙은 점점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 멀어지잖아. 즉 대륙이 뭐 있다는 거야? 움직였다는 거. 해령을 통해서 각 대륙이 멀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면 해령이 나올 확률이 90%야. 10% 기타 등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한 구조론을 배우면 해령이야. 모르면 찍어. 해령.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할게. 오늘 다 못해. 내일 모까지 해서 갈 거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령이야. 갑니다. 이 해양판이지. 이거 바다판이야, 육지판이야? 해양판이지. 그럼 이 해양판이 계속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밀려가겠지. 해양판이 밀려가겠지. 그럼 해양판이 밀려가면 결국엔 나중에는 누굴 만날까? 그렇지. 대륙을 만나겠지. 여기에 밀고 가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다니까 이 해양판이 밀고 가면 결국엔 누굴 만나야 돼? 대륙판을 만나. 이 해양판이 밀고 가면 결국엔 누굴 만나? 대륙판이 만나. 그래서 대륙이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해양판이 밀고 오겠지. 여기가 스타트니까 그럼 밀고 온 다음에 어떻게 돼? 충돌이 나겠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 나는 여기. 됐어? 그럼 충돌이 나면 어떻게 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야. 충돌이 나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떤 게 올라올 거야? 해양판이 내려가고 대륙판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밀도다. 언제나 밀도가 큰 놈이 뭐 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됐니? 잘 봐. 이거 나중에 하자. 자, 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봐. 분필이 왜 떨어졌어? 됐니? 초등학생들이야? 중학생들이야? 됐니? 분필이 왜 떨어졌어? 중력을 받아서 떨어졌어. 이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하는 대답이야. 알겠니? 그러면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분필이 왜 떨어졌어? 윤호야. 왜 떨어졌어 분필이? 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의 밀도보다 분필의 밀도가 더 커서 떨어진 거야. 알겠니? 중력이 더 세서 떨어졌다는 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대꾸야. 잘 봐. 바다 위에 동전을 던졌지. 그럼 동전은 가라앉지. 근데 바다 위에 항공모함은 왜 떠 있어? 동전보다 수천, 수만, 수십만 배 더 무거울 텐데. 그래, 밀도야. 뜨고 가라앉는 건 밀도인 거지. 중력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으면 항공모함이 동전보다 중력을 훨씬 더 세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뜨고 가라앉는 건 무조건 누구 차이라고 생각해야 돼? 밀도 차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두 새끼가 충돌을 하면 하나가 가라앉는 거야? 누가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큰 놈. 근데 아까 니네 배웠네. 해양판하고 대륙판에서 누가 밀도 크다고 배웠어? 해양판.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알겠니? 그래서 해양판이 가라앉는 얘를 우리 뭐라 불러? 이걸 뭐라 불러? 이걸 섭입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섭입대에 의해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계속해서 뭐가 나? 충돌이 나겠지? 그럼 지구에서 여기서 엄청난 뭐가 발생하겠어? 그렇지, 지진과 오늘 못하겠다. 화산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뭐가 설명이 되는 거야? 변동대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판구조론에 의해 뭘 밝히고 싶었던 거야?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다 보니 지진이 왜 발생하고 화산이 왜 발생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 변동대라는 거야. 알겠니? 그 변동대를 뭐라 그래?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변동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여기를 뭐라 그래? 판의 경계라 부르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발산경계. 뭔가 물질이 올라온다 그래서 발산경계. 다음 시간에 하자. 얘를 무슨 경계라 그래? 수렴경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기를 수렴경계라 그래. 내 너의 의견을 수렴하지.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생겨서 여기서 엄청난 화산이 터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나중에 외우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해령과 여기도 이제 해구라 부를 거야. 해령과 해구가 판의 경계고 거기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여기를 뭐라 그래? 변동대라 그래. 됐니? 윤호야 꺼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